발표 났죠, 이거. 우리가 그때 수업하고 나서 바로 발표 났어요. 선도지구. 여기 우리, 루어는 상관이 없는데, 일기 신도시가 실제로는 5개잖아요. 분당. 그 다음에 평촌. 그리고 일산. 중동, 삼본. 이렇게 돼요. 그럼 실제로 전체적으로 그 일기 신도시가, 들어왔을 때 몇 가구 정도가 들어왔는지는 대충 아셔요? 몇 가구 정도가? 되게 26만 가구 정도. 이게 뭐 어떤 데이터에 따라 다른데, 뭐 어떤 데는 39만, 뭐 어떤 데는 36만, 어떤 데는 29만인데, 29만인 경우도 있고, 36만인 경우도.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30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기 신도시, 그 5개 일기 신도시가. 보통은 어떤 데는 26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. 또는 어떤 데는 36만이라는 데도 있고, 어떤 데는 39만이라는 데도 있어요. 이게 다 합쳐졌을 때. 근데 실제로 한 26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26만에 30만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거칠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. 보통 그리고 36만을 얘기하는 그런 신문들도 있고.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선도지구를 먼저 선정을 해서 너네 먼저 시켜줄게 이거잖아요, 그렇죠? 너네 먼저 시켜줄게 재건축을. 그렇게 했을 때 분당이 1948세대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외우면 자꾸 잊어먹어요. 그냥 대충 분당은 11,000세대 정도가 지정이 됐구나. 일산은 9,000세대 정도가 지정이 됐고, 중동은 한 6,000세대가 지정이 됐고, 그 다음 평촌은 5,500, 그 다음에 삼본은 한 4,600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전체가 얼마예요? 36,000가구 선정됐어요. 그래서 요 기사를 낼 때 그러면 이 일기 신도시 전체를 36만 가구라고 봐요. 36만 가구로 봤을 때는 10% 정도를 선정했구나. 이렇게 해서 발표했어요. 이렇게 해서. 그런데 이 발표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기준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. 지역마다. 어떻게 됐냐. 여기서는 여러 가지 가점들이 있어요. 가점. 제일 높았던 게 뭐겠어요? 동의율. 동의율이 95% 넘으면 만점이에요. 그죠? 동의율이죠. 그 다음에 공공기여라는 게 있어요. 공공기여는 뭐냐면, 너네가 거기서 재건축하게 되면 좀 용적률 올려주니까 거기 대해서 공적인 그런 부지로 내놔.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런 부지로 공공기여. 뭐 기부채납 비슷한 것들이겠죠. 그런 것도 공공기여가 있고, 또 하나는 뭐냐면, 일기 신도시를 이렇게 해서 짓게 되면 부셔야 되잖아요, 먼저. 부시고 내보내야 되잖아요. 그럼 부시고 내보낼 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분당에 살던 사람 또는 일산에 살던 사람이 저 멀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아이들 교육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생활 주거지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뭔가를 마련해야 돼요, 주거시설을. 근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? 우리는 대체 이주할 수 있는 이주시설을 마련하지 않겠다 그랬어요. 그 안에. 그러니까 그 주변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, 그러면 야, 너네 아파트 부셔가지고 선도지구 지어줄 테니까 그 다른 아파트들이 또 부시게 되면 그쪽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너희들이 얼마 정도 내놓을 거야. 이런 것들이 되겠죠. 이주 대책에 너희들이 얼마나 기여할 거야. 이런 것들도 가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.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장수명 인증이라는 게 장수명.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아파트가 한번 지어졌을 때 좋은 재료나 좋은 구조로 지을 수 있게끔 인증받아. 그거는 뭐예요, 결국은? 그게 뭐예요? 공사비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. 공사비. 야, 너네 그럼 앞으로도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로 건설할 수 있게끔 인증받아. 그러면 그건 다 뭐냐면은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거야 라고 거기다 체크한 그런 아파트들은 가점이 주어지는 거예요.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오래됐어?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뭐냐면 가구수, 전체 가구수. 이 지역을 부셔가지고 올리는 가구수가 많아? 이러면 그 가구수를 가점을 더 주거나, 또는 보니까는 주차 대수가 주차가 너무 협소해, 너무 시설이 안 좋아. 이것도 가점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요번에 선정된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가름이 났냐? 분당은 공공기여율이에요. 우리 많이 내놓을게. 공공시설 많이 내놓을게. 이거죠. 공공시설 많이 내놓는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0,000가구예요. 거기서 한 500가구 정도 공공기여 시설로 내놓을 수 있어.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. 결국 잘 보세요. 그렇게 내놓게 된다는 건 뭐예요? 뭐가 올라갈까요? 결국은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겠죠. 많이 내놓으니까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겠죠.
이런 것들은 결국은 많이 내놔서 된 아파트들은 지금은 좋겠죠. 선도지구 선정이 됐으니까.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. 앞으로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조건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2억이야, 3억이야 그러면 못 들어가는 사람, 못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. 너 그럼 나 못 해. 이런 사람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수입이 없는 분들도. 그래서 앞으로 잡음들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. 두 번째 보면 주택사 주차 일산 3번 중동은 제가 부천에 살고 있잖아요. 중동도 보니까는 되게 가구수가 많은데 주차시설 되게 안 좋은 그쪽이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산 3번 중동은 가구수가 많고 주차시설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걸로 당락이 결정. 그러니까 나머지 동의율이나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. 그죠? 그게 작용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. 그리고 평촌은 그냥 동의율에서 갈렸대요. 동의율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.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이에요. 분당은. 그렇죠? 만점 가구. 실제로 보면 이게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선도지구가 되면 다 좋은가? 36,000세대가 지금 됐어요. 5개 지역에서. 다 36,000세대가 되는. 그럼 선도지구가 된 지역들은 좋은가?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기 신도시 36만으로 볼게요. 36만 가구예요. 가구예요. 그죠? 가구. 36년 가구라고 봤을 때 지금 선정된 게 36,000 가구라는 거예요. 10%가 된 거예요. 나머지 90%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럼 정부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1년마다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봐. 그래서 계획을 심의해서 순서를 정할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선도지구는 다시 안 뽑는데 이런 식으로 선도지구는 안 뽑겠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는 뭐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.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때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서 심사해서 그다음 그래서 생각대로라면 뭐 해마다 한다는데 해마다 지정해 준다는데 해마다 지정해 준다고 해도 10년이에요. 그렇죠? 10% 해도.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선도지구 선정했는데 뭐라고 약속했냐면 2030년 입주시키겠다는 거예요. 그럼 2027년에 착공하겠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? 착공. 시작하겠다는. 왜 2027년이냐? 왜 그럴까요? 왜 2027년일까?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착공하겠다라는 거죠.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러고 보면 조합 설립 인가부터 해가지고 그 단계들 있잖아요. 개발 계획의 단계들이 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사업 승인 인가, 나중에 이제 사업자 시행자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 아무리 빨라도 27년까지 어렵더라. 근데 그렇다면 27년까지 그게 선정이 안 되는데 관리 처분 나야지 이주시키는 거잖아요. 이주대책 나오고. 그러면 이게 27년까지 된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여태까지 재건축의 관례대로 봤을 때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계획대로 27년에 착공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. 28년에 착공하는 것도 이 중에 선정된 것 중에 절반도 안 될 것이다. 많아야 10% 20%. 그러면 예상은 30년 입주라고 하지만 31년, 32년, 33년이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밀리게 됐다라는 거죠. 될 것이다라는 것은 대부분 건설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건설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뭐 이런 계획들을 너무 현실성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에요. 너무 이런 상황에서 타이트하게 이런 진행. 그리고 잘 보세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정하느라고 사람들을 막 독려했잖아요. 근데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선정하면 뭐라고 선정했냐면 선정하면 우리가 먼저 될 수 있어요. 그죠? 거기에 대해 추가 분담금이 얼마예요?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정되고 나서 생각하자. 우리가 나중에 할지 안 할지는. 그러니까 선정되는 게 중요하니까는 동의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이 막 많아져요. 추가 분담금에 대한 문제들. 야, 우리가 그러면 거기다 대해서 공공기여를 이만큼 많이 낸단 말이야?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그럼 다른 것들도 우리가 손해 보잖아. 막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는 거기서 이제 늘 그렇잖아요.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들 반대하는 그런 조합들이 또 생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진행되기에는 굉장히 난항을 거칠 것이다. 그러면 첫 번째 선도지구에 선정된 사람들이 지금은 기쁠지 모르지만 정말 이게 첫 번째 선정되면 좋은가?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겠죠. 두 번째부터는 이제 선도지구 선정 안 한대요. 계획을 한대요. 그러면 1년 이후에 지역 선정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한 몇 년 후에는 할 거는 있잖아요. 선도지구가 다 된다면. 그러면 결국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고 한번
이렇게 선택해야겠다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라는 거죠. 아직은 누가 진정한 승자일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끝나냐?